집에서 원격 수업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 한번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정의가 뭐였습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의 정의는 한 점과 한 주어진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입니다. 이때 주어진 점을 초점, 주어진 직선을 준선이라 하지요.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초점이 0,P인 경우 아까 처음은 초점이 X축 위에 있었고 준선은 X축의 수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준선이 Y축의 수직인 경우 이때는 X제곱 이꼴 4PY라는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포물선의 축은 X축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y제곱 이꼴 마이너스 2x의 축은 x축 요거는 맞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타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주어진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타원이 됩니다. 주어진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하죠. 거리 합이 2a라 할 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때 이 b제곱은 a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초점 0,c, 0,-c로부터 거리 합이 2b인 경우 첫 번째와 차이점은 첫 번째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그래서 x축상으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초점이 y축상에 있어서 위아래로 길쭉한 그런 타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역시 첫 번째 거랑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위아래로 길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b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초점은 항상 x축에 있다. 거짓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그러니까 b제곱이 a제곱보다 큰 경우는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고 초점이 y축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의 정의는 주어진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입니다. 거리의 차가 2a인 경우 그리고 초점을 C,0 마이너스 C,0이라 두고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과의 차이점은 여기가 타원은 플러스지만 쌍곡선은 가운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때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이 0,c, 0,-c 이렇게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 아까 첫 번째는 x축 위에 초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경우 이때는 자, 똑같이 가운데 마이너스지만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까는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자, 요 쌍곡선의 방정식은 초점이 y축상에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벌어지는 그런 쌍곡선이 나옵니다. 이때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 둘 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 확인을 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쌍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은 c제곱은 큰 거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큰 거에서 빼서 c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쌍곡선 위 한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와 같다. 맞습니다. 정의를 그대로 생각하면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쌍곡선 위 한 점에서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는 주축의 길이와 같다. 네.
쌍곡선의 꼭지점도 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금방 참임을 알 수가 있어요. 4번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2차 곡선이다. 자, 요거 만족하는 x, y를 구하면 x는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죠. 0, 0 하나뿐이 안 돼요. 그래서 2차 곡선이 아니라 한 점을 나타낼 뿐입니다. 2차 곡선은 말이죠. 2차 곡선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29쪽 내용인데 먼저 정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오늘 이제 쌍곡선의 정근선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2차 곡선에서 쌍곡선의 특징 중 하나가 정근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쌍곡선이 주어졌다고 하자. 자, 이 쌍곡선을 그래프상에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거를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y는 2분의 3x 이렇게 나오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을 아까 주어진 쌍곡선이 있죠. 이렇게 그리면 좌우로 벌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쌍곡선은 두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두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쌍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정근선은 y는 a분의 bx, y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근선이 됩니다. 우리 책에서 조금 더 보충 수업을 하면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거든요. y는 뿔마 a분의 bx 루트에 1 마이너스 b제곱 x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우변에서 x가 무한히 커진다면 요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x가 무한히 커진다면 0으로 점점 계속해서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 x가 쌍곡선에서 x가 무수히 커지면은 요 부분은 무시해도 될 만큼 0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y는 뿔마 a분의 bx만 남아요. 자, 그래서 요 쌍곡선이 x값이 점점점 커질수록 요 직선의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문제를 한번 정근선을 직접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거에서 정근선을 구해라. 그러면 a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b는 3이네요. 그래서 y는 뿔마 a분의 bx 이게 정근선이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요 상수 요 우변을 0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바로 정근선이 나옵니다. 우변의 상수값을 0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바로 정근선이 나와요. 0을 대입하고 y제곱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9를 곱하면 바로 이 정근선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정근선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 우변에 있는 거를 0으로 대입하면 바로 정근선이 나와요. y는 뿔마 x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정근선입니다. 자, 2차 곡선에서 쌍곡선의 특징, 정근선이 있더라. 개념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이미 1학년 때 배웠죠.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자, 여기 있죠. 방정식 요거
C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자리에 x-m을 넣고 y자리에 y-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 했으니까 여기 등호는 0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빠졌네요. 자, 이 포물선이 있다. 요거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x자리에 x-m을 넣고요. 이렇게 y자리에는 y-n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꼭지점 0,0이 m,n으로 이동되고, 그죠? 0,0 꼭지점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m,n으로 꼭지점 이동하고, 여기서부터 처음 주어진 포물선과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n은 꼭 처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닐 수 있어요. 자,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x자리에 x-m, y자리에 y-n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이 도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중점, 중심, 타원의 중심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중심 그린 다음에 요 처음 주어진 타원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x축에 x자리에 x-m 넣고요. y자리에 y-n을 넣으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되고요. 역시 처음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쌍곡선에 여기 중심 있잖아요. 이 중심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똑같은 모양을 다시 그려주면 평행이동된 그런 쌍곡선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포물선 이거에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먼저 요 포물선, 자, 요거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여기에 전개하면 1이 더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x-1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2y 절로 넘기고 마이너스 1, 3은 플러스 2잖아요. 절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뭘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x제곱 이꼴 2y 요거를 평행이동 시킨 거죠. x자리에 x-1이 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자리에 y-1이니까 y축으로도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걸 알고 그러면 처음 요 포물선의 초점은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은 2y니까 요거는 4py에서 p는 4분의 2,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x제곱은 2y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초점이 0,2분의 1이었고요. 준선은 y는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의 초점과 준선이고요. 그러면 요거의 초점과 준선은 그대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하니까 요 초점을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1, 1, 자, 1, 1이니까 1, 1을 더해주면 되죠. 1 더하기 0,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준선도 자,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y자리에는 y-1을 넣었다고 생각해서 넘겨서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 밑에 또 문제 8번 있거든요. 요건 노트에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곡선은 무엇일까? 자, 2차 곡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모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자, 두 1차식으로 곱으로 나타내면 곱으로 인수분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할까요?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y는 0. 자, 이렇게 xy에 관한 2차식이죠. x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2차 곡선이 될까? 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거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xy x니까 y 더하기 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2y로 좀 묶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두 개 곱이 상수고 두 개를 더하면 x의 1차 계수 y 더하기 1이 나오죠. 두 개 더하니까 y 더하기 1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더하기 2y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 2차식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냐면 곱해서 0이 되는 그런 x, y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 그런 식은 x 더하기 2y는 0 또는 x-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요. 이건 직선이잖아요. 두 직선이 바로 요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두 직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2차 곡선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참고 또 볼까요? 이거는 0,0 한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2차 곡선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해가 없죠. 만족하는 xy가 없어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자, 이거는 x-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는 두 직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2차 곡선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기본 문제 선생님이 조금만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본 문제. 자, 여기 5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이 포물선의 초점을 F라고 할 때 AB, BF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B 더하기 BF 요거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지금 뭐냐면 조건이 지금 평행이라는 조건 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 요 직선이 지금 x축과 이렇게 평행합니다. 평행, x축과 평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물선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나요? 지금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지금 자, 한 포물선이 한 점 B에서 F까지 초점까지의 요거리와 그 다음에 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선까지의 요거리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리와 요거리가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AB 더하기 BF인데요. AB 더하기 BF인데 AB 더하기 자, 요점을 H라고 하면은 BH를 구해도 되는 거예요. AB 더하기 BH를 구해도 됩니다.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지금 지금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AH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포물선의 정의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AH를 구하면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요 준선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y제곱은 6x에서 p는 얼마냐면 p는 4분의 6,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준선은 x는 =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H의 길이는 6분의 4분의 6, 2분의 3이네요. 따라서 준선은 x는 = -2분의 3,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준선은 x는 = -2분의 3,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H의 길이는 6분의 4분의 6,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X성분 6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8번도 자, 이것도 간단하니까 얼른 할게요. 자, 타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초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제 ABF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자,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텐데, 타원이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타원이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항상 일정하고 그 길이가 2a잖아요. 2a, 주축의 길이입니다. 주축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 a 36으로 나누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돼서 자, a는 3,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이렇게 꼭지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6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주축의 길이 6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타원 위 한 점 B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 요것도 6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은 12, 그렇게 하면 합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은 30페이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검사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